아보카도 토스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이런 익숙한 음식들이 점점 우리 식탁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음식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커피, 초콜릿, 아보카도, 그리고 김치에 이어 심지어 쌀까지도 말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음식들이 사라진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어제인 10월 16일은 세계 식량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식량의 날은 1945년 10월 16일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가 창설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요. 전 세계 식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후재앙의 마지노선 1.5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향후 5년 이내에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80%에 이른다고 하죠. 이를 넘어서면 지구는 돌이킬 수 없이 끔찍해질 것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역대급 기상이변이 더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밥상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하루에 한 끼 채식으로 식단을 전환해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지구로운 채식생활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채식을 부탁해 코너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93.5MHz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저희 방송은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꼭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것도 부탁드릴게요. 공유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초록이라는 이름처럼 아이들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의 임소희 사회복지사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무슨 얘기가 펼쳐질지 음악 듣고 함께 만나보시죠.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네, 소울사이드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으셨습니다. 요즘에는 우체국 앞에서 편지 쓰는 날이 있을까요? 택배를 보는 것 외에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체국에 편지 쓰는 그런 시절이 그리운 것 같은데 오늘 가을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도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FM 93.5MHz 지구론 채식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아이들과 함께 많이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너무 맑으시고 소녀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임소희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박수해 주세요. 우리 임소희 사회복지사님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일 하시는지 또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하는 업무는 주로 아이들의 놀거리 증진을 위한 놀이주제 프로그램 그리고 보호자나 조부모의 질병 또는 기타 어려움으로 인해서 돌봄의 역할이 되지 않아서 아동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아동은 가족돌봄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기후환경교육,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 작은 도서관 관리 그런 거 등등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 돌봄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기후환경교육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이 귀가 솔직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임소희님을 이 스튜디오에 모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어린이를 위한 기관인 것 같은데 좀 더 그 초록우산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76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요. 55만 명의 후원자와 함께 하는 기관이고 191만 명의 아동들 곁에서 지원함으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내일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이나 자립연령에 있는 아동 및 청년 지원 사업, 재능이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능 개발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인재양성 지원 사업, 다문화 아동 지원, 소아 의료체계 개선 등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관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어린이재단이라는 법인의 특성상 아동 중심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이 법인이 76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줄 몰랐었어요. 그리고 이 재단의 활동 범위가 아주 다양하고 깊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재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주 초록 어린이 재단에 있는 큰 기관 이제 모 기관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도 각각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전주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은 전주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주 시내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는 후원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놀이나 돌봄이나 학습이 취약한 아동들에게는 프로그램 또는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저희 복지관에 한번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복지관에 가야 할까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제공되는 게 있어야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일단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전주시에 그 서서학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주소는 흑성로 70이고요. 학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초입에 위치한 하얀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공간은 지하에는 작은 도서관하고 VR실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3층에는 장난감 도서관, 보드게임 공간, 그렇게 아이들이 좀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가족이나 아동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제 인터넷에 전북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 전경들을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네, 전북 종합사회복지관이죠. 네, 전주에 있지만 네, 전주에 맞아요. 이제 큰 전주시 이제이니까 전북종합사회복지관으로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여기 또 학산 초입이라 저도 가봤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거기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맞아요. 네, 도심에 있지만 도심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조용해서 굉장히 좋고요. 거기에 커피숍도 괜찮았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거기에 커피숍도 있고요. 그 또 학산 초입이라 등산하시는 길에 또 들려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 아이들이 진짜 놀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고요. 우리 이제 초록우산이란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초록우산이란 이름이 그 우산은 이제 비바람이나 어떤 뭐 뜨거운 볕으로부터 아이들이나 가족들을 보호해 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정말 그 설명해 주실 때 그런 얘기가 들었거든요.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제가 여쭤볼 건데요. 그야말로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은 아이들에게 미래 희망을 제공하는 곳이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요즘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인데요. 이 기후 변화가 사실 아이들에게 희망보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복지사님께서는 많은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이 기후위기 시대에서 기성세대로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네, 저희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게 폭염이나 이상기후나 계절의 불균형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도 요즘 새로 나온 말들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우울증 그리고 기후위기로 파생되는 건강상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이런 문제들은 급속하게 심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미래가 많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복지사님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또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하지만 또 이제 엄마로서 또 이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굉장히 조금 무거울 것 같아요. 네. 내 아이가 겪게 되는 어떤 앞으로 지금도 지금 겪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는 정말 어떻게 전개될까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이제 그 마음을 좀 더 전해주신다면은요. 저희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올 여름 같은 경우도 다 아시다시피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밖에서 놀 수 있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올해는 3층 보드방이나 지하 VRC를 이용해서 놀이 활동이나 놀이 대회를 진행하면서 좀 아이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앞으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를 마음껏 할 수 없고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책에서는 아이들은 놀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놀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기후위기라는 거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맨날 어른들만 생각하고 기후위기 얘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아이들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들여다보니까 아 정말 끔찍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냥 현상에서 우린 어린 어른들의 이제 실천 행동을 강조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의 모습으로 다시 내가 돌아갔을 때 참 앞으로 정말 아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기후위기는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기후위기는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결과는 책임은 오로지 이제 아이들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후위기 대응 실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 법인 차원에서는 2021년도부터 조금 기후위기에 관심을 더 집중적으로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린이재단에서 기후 환경을 지키는 엉뚱한 상상? 네. 뭐 이게 TV 공익 광고처럼 방송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소득 아동들의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폭염편 이런 영상을 통해서 기후변화 체감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고 또 광고를 통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소개하면서 전국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사업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혹시 진행자님 지구를 지키는 엉뚱한 상상?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이제 초록우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동영상에서 빵 띄었거든요. 맞아요. 처음에 이게 뭐지? 아이가 혹시 이제 정치자 여러분께서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록우산 하면 아마 유튜브에서 먼저 뜨더라고요. 아이가 합 하고 이렇게 숨을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호흡을 품음으로써 호흡을 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입장에서는 지금 전 지구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지금 이 기후위기를 겪고 있어라는 생각으로 해서 아이는 내가 숨을 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맞아요. 이미지를 설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저기 호흡을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옆에 다양한 이제 우리가 어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있는데 꼭 한번 그거 보시면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본 적 있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저는 그걸 봤고요. 네. 그 말씀해주신 이제 그 저소득 아이들의 기후 변화 체험하는 폭염 영상이 있는데 어떤 영상인지 혹시 말씀해줄 수 있어요? 그건 못 봤거든요. 굉장히 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영상을 틀어서 보면요. 일단 처음에 이제 일기예보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폭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요. 근데 그 아이가 에어컨이 없는 집안에서 선풍기로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름에 이런 체감 온도는 성인보다는 아이들한테 더 높아진다는 내용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이 힘든 에너지 빈곤 아동이라고 있어요. 아, 네. 이런 아동들에서 소개가 되고 그 아동의 수가 127만 가구나 된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아동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멈추는데 함께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네, 굉장히 이것도 꼭 봤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내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현재 아이들은 이제 이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아래 있고 추우면 이제 그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는데 이 기후 변화가 생겼을 때 대부분 피해를 보는 것은 이 취약계층이나 어린이가 해당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도 하는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지금 여기 이제 전북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는 일단 그 법인의 움직임과 같이 해서 복지관에서는 2021년도에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해 놀자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서 2023년에는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복지관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이들이 기후환경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게 하고 또 주변 어른들과 함께 기후위기 환경으로 힘들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같이 인지하고 같이 노력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진행을 했었어요. 네, 조금 궁금한 게 처음에 이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 참여야 놀자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처음에 이제 2021년도에는 그 중학교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먼저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 인지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주고 아,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부수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기획해서 친구들, 선생님들이 같이 그런 기후위기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아, 종합복지 복지관에서도 하지만 학교에 직접 그 복지사님께서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021년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2022년도 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2021년도에는 좀 잠깐 좀 이렇게 쉬었던 것 같아요. 기후 프로그램이 쉬었고 아, 그럴까요? 네, 그럼 23년도에도 다시 네, 시작했어요. 다시 2023년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을까요? 23년도에는 조금 아이들이 재미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놀이나 기후 환경을 같이 접목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네. 숲놀이를 먼저 해서 기후위기 위험성을 좀 점검해보고 또 패스트 패션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해보고 네. 또 아이들과 불편한 장터라는 그 프로그램을 해서 네. 좀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뭔가 불편한 것들을 체험해보는 좀 그런 장터들도 같이 했었어요. 네, 장터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불편한 장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이들은 또 어떻게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을까요? 일단 불편한 장터는 아이들이 안 쓰는 물건을 갖고 나와서 네. 다른 사람들하고 바꿔보는 활동 하나 하고요. 네. 또 저희가 떡볶이나 오뎅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해 주는데 네. 그냥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집에서 가져온 친구들에게만 제공하는. 그래서 다용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고, 인식하게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겠네요. 네네네. 네. 주로 이제 어떤 아이들이 여기 센터에 와서 복지관에 와서 이제 참여를 하나요? 저희 복지관 근처에 남초등학교라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중학교가 인근에 좀 작긴 하지만 2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평일에 했었는데도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중학생 아이들 이거는 뭐 빈곤층 그런 거 상관없이 일반 아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곳은 이제 특정 어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기후변화, 기후환경 프로그램은 모든 대상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올해도 그럼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네. 아니면 상반기 하셨나요? 상반기에는 기후위기 교육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했던 교육들이 있고요. 아, 네. 이제 아이들과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실천은 하반기에 이제 하반기에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곧 진행할 예정이고요. 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하반기에는요. 네. 저희가 일단 아이들하고 기후위기 라디오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처음 이제 라디오를 나온 거긴 한데 그래서 대면으로 좀 캠페인 하는데 사람들한테 좀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캠페인 네. 진행할 때. 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방송이나 대면으로 하는 게 부끄러워해요. 네. 사춘기라서. 네. 그래서 오히려 라디오라는 매체가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그렇죠. 얼굴 나오지 않고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네네. 네. 네. 그래서 라디오 좀 매체를 선택했고 그리고 이제 활동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직업 체험의 일환으로 좀 경험해보길 원하는 네. 그런 경험으로 같이 믹스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잠시 우리 여기서 음악을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93.5MHz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시는데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묻지 말아요 내 나이는 묻지 말아요 올가을에 사랑할 거야 나 홀로 가는 길은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해 창밖에 눈물 짓는 나를 닮은 단풍잎 하나 가을은 소리 없이 둔채만 채 흘러만 가는데 울지 말아요 오늘 밤만은 울지 말아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그대가 없이 가는 길은 쓸쓸해 너무 쓸쓸해 달빛은 화사하게 가로등 불빛을 타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쓸쓸해 애타게 떠오르는 떠나간 그리운 사랑 그래도 다시 언젠가는 사랑을 할 거야 사랑할 거야 그대가 없이 가는 길은 쓸쓸해
여러분께서는 지금 93.5MHz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음악이 좀 나왔죠. 아마 아티스트 심수봉의 불의 명곡 옴니버스로 음악이 나갔는데요. 이것은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음악이 나갔습니다.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양리은님의 노래를 듣고 싶었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 스튜디오를 잠시 변경하다 보니까 이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실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음악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 지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임소희 복지사님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하는 일, 그리고 이제 이 전북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떤 활동, 특히 이제 기후위기 등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던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이제 말씀 여쭤보면,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2021년부터 해 오셨는데,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과도 혹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었었나요? 있었고요. 작년에 이제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기후위기가 아이들만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좀 성인들의 역할을 점검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기획했었어요. 그래서 성인들 한 10분 정도 대표를 모집을 해가지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교육 기본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비견 요리 만들어보고, 영상 제작을 통해서 기후위기 실천 행동들을 주변에 독려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캠페인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기후위기 캠페인을 진행을 해보고 인증한 후에 저희 복지관에 오시면 선물을 받아가는 그런 캠페인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갖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을 했었어요. 네, 같이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의미 있었을 것 같아요. 직접 이제 캠페인도 하고 인증도 함으로써 직접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반응이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좀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조금 했던 질문들이 나 혼자 해봐야 이게 꼭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교육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교육을 듣고 나서 나 한 사람도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의 변화가 생겼고요. 성인들은 그렇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놀이하고 접목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장난감을 구입하는 그런 것들을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으로 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심코 사용했던 그런 부분별한 플라스틱, 뭐 빨대라든지 플라스틱 수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했고요. 또 포장 용기도 적게 쓰려고 배달을 적게 시켜 먹는 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참여, 어떤 이론적인 어떤 아무리 우리가 말로 하는 보다는 직접적으로 어떤 그 강의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참여하신 분들 함께 같이 참여하는 게 참여형의 어떤 환경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뭐 학교와 지역에서도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학교하고 지역사회 이제 같이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캠페인을 좀 했을 때 지역분들이 아예 관심이 없으시다가 네. 뭐 계단을 오른다거나 아니면 뭐 소소하게 포장 용기를 안 쓰신다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좀 다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동네에 조금 쓰레기가 줄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떤 참여하면서 야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가가 또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막 할 때쯤은 또 하나 이렇게 오픈해서 자꾸 이렇게 반복. 왜냐면 이게 그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것을 습관을 들여서 실천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또 이제 지속적으로 이 그 주민들과 하는 환경 캠페인이 있나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일단은 저희 지역사회 공동체가 어머님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머님들도 이런 기후위기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플라스틱 병뚜껑 지역 주민들이 50개를 모아오면 그분들이 만드신 수세미랑 교환하는 그런 행사를 하나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복지관 1층에 오면 학다방이 있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음료가 좀 저렴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텀블러를 갖고 오시면 네. 500원 할인 행사를 하는 거를 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학다방 하니까 과거에 어떤 다방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그런 다방은 아니잖아요. 그냥 일종의 그 우리가 다니는 그런 커피숍하고 비슷해요. 네. 똑같아요. 공간이.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 계신 분들이 처음 들어가는 저에게도 굉장히 친절하고 뭐랄까 우리의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것 같은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학산에 오르시는 분들 계신다면 거기 학다방 꼭 들으셔서 텀블러 가져오셔야 됩니다. 다용기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 한잔 하시고 또 여유를 부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우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제 사회가 사실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시나요? 제가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지역 주민들이 나 혼자 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은 좀 버리셨으면 해요. 그래서 실천의 첫 단추는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실천하는 의지를 갖고 그리고 가족 단위부터 실천해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내 아이 뭐 주변의 아이도 아니고 내 아이가 살 세상은 더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먼저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실천 안 할 수가 없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어떤 실천하고 계시나요? 솔직히 많이 부끄러워요. 기후위기 프로그램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부끄럽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긴 한데 저도 네네. 이제 조금 실천하는 것들은 네. 좀 에코백이나 타포린백을 요즘 기념품으로 많이 주시잖아요. 타포린백이 뭔가요? 그 우리 신세계 이마트 가면 큰 이렇게 네. 에코백보다 큰 그것을 백, 타포린백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거를 좀 차에다가 네. 상시 갖고 다녀요. 네. 그래서 쇼핑백이나 종이 쇼핑백도 더 안 받으려고 하고 비닐도 안 받으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세제도 보면은 플라스틱 용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필 용기로 해서 구입하려는 좀 그런 노력들 네.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엄청난 큰 활동이신데요. 정말 소소해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하고 놀거리 사업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장난감을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놀이 프로그램 하면서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잖아요. 네. 재활용, 뭐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전통 놀이를 배운 경험이 있는데 그래요? 예를 네. 들면 플라스틱 뚜껑들을 모아가지고 고누놀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전통놀이 고누놀이라고 있는데 좀 바둑은 아닌데 비슷한 그런 놀이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고누놀이를 해보는 거 하나 하고 또 병뚜껑으로 멀리 보내기 놀이 또 계란판 저희 버리잖아요. 네네. 거기다 탁구공 넣기 뭐 이런 재밌을 것 같은데 아이들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재활용품을 이용한 놀이를 조금 많이 연구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재활용도 되지만 또 이 재활용이 된 어떤 물품을 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놀이기구이지만 재활용이 된다는 거 또 같이 학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전통놀이 그것도 우리나라 요즘 전통놀이가 없어져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핸드폰에 있는 게임만 할 뿐이지 그 맞아요.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더 많은 어떤 전통놀이 게임이 좀 과거에 있는 것들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또 현대 시대에 맞게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선생님 하고 계시네요. 네네.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오늘 처음 방송에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또 나오셔야 되겠네, 그러면. 처음이어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고 네. 또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네. 또 나오는 날을 기약하면서 네, 그러면 아이들과 또 선생님도 같이 나오셔서 이제 네. 오늘 처음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네.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즐겨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 임소희 사회복지사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식을 부탁해에서는 유기농 문화센터 강성미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강성미 원장님은 너무 바쁘세요. 유명하신 분이어서. 그런데 또 거기에 더불어서 거리상 너무 멀어서 저희가 이 코너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 요즘이요? 네. 요즘은 제가 제주도까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건, 네. 채식 음식문화 밥상이라는 수업을 요즘은 제주도까지 하고 있어서, 네, 그곳에서 좀 제철에 나는 식재료로 따뜻하게 몸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요리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제주도까지 바쁘시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진 게 아니어서 제가 본격적인 질문으로 바로 네, 들어가 볼게요. 네, 요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뭐 어린이 성인병 또는 비만,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네, 네, 덩치는 큰데 체력과 체질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현실인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그 아이들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는 거는 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숨 마셔도 실은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되게 오염으로 숨만 쉬어도 들어오고 있는데 요즘은 아이들의 이 식습관이 이제 가공식품이라든가 패밀리 패스트푸드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방부제나 고가당 시럽, 트랜스 지방, 그리고 항생제를 키운 이 동물성 중에도 또 가공식품 한 번 더 해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아이들의 어떤 대사 기능 장애가 일으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쌓이고 있다. 이렇게 제가 강의 중에 많은 부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가공식품을 넘어서서 초가공식품, 특히 이제 아이들은 그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지는 집밥보다는 편의점의 음식들이 훨씬 더 아이들의 입맛에 맞나 봐요. 그런데 이 편의점에 있는 음식들이 아이들이 먹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놀라운 어떤 발표가 있는데 우리 그 학생들이죠. 이제 네. 어린이들의 사망률 1위가 놀랍게도 교통사고가 아니고 어. 1위가 소아암이라는 거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 네, 소아암으로 그런 거죠. 네,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그 네, 이유는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이제 금방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이 편의점인 거죠. 저는 이제 아, 수업 때 강의할 때 제가 편의점 엄마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요즘 엄마가 편의점인 거예요. 음, 엄마들이 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아이들을 직접 집밥을 해 먹이는 것보다 아이들이 학교와 어떤 학원 사이를 오가면서 편의점에서 주로 음식을 먹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그 첫 번째는 이제 어쨌든 이 고가당 시럽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이런 첨가당인 거죠. 이런 인공 첨가물 같은 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음료나 스낵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인슐린 저항이라든가 이 제2 당뇨 같은 병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 네. 또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튀긴 이런 음, 걸로 인해서 트랜스 지방인 거죠. 이런 네. 나쁜 지방들이 체내 염증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성장기 아이들이 이런 거를 먹으면 이 심장과 뇌 기능에 해를 끼쳐서 아이들의 어떤 학습 능력인 거죠. 네. 그리고 기억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이제 많은 학회와 논문에 발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과도한 나트륨 섭취인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그 간수로 뺀 천일염과 이 정제된 나트륨은 완전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들 또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제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나트륨 섭취로 인해서 이제 평생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나트륨이 들어간 음식을 이제 자주 아이들이 먹으면 보통 이제 체내 수분이 깨진다고 해서 심장이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네. 특히 편의점 음식은 대체적으로 이제 영양소가 불균형하잖아요. 네. 우리가 집에서 먹는 이런 음식들은 이제 우리 몸 안에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필수 비타민이나 뭐 미네랄, 특히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네. 이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먹는 음식들은 이와 같은 정말 이 면역과 관련되어 있고 성장에 꼭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있다 해도 불균형인 상태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크죠. 네. 네. 편의점 음식에 먹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어쨌든 아이들은 집에서 이 집밥을 먹어야죠. 네. 그런데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소아암이나 기타 어떤 알레르기라든지 많은 어떤 그렇죠. 질병을 네, 갖고 있는 맞습니다. 이유가 첫 번째 이제 설탕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가공식품 그리고 세 번째는 나트륨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 지금 세 가지는 다 편의점에서 사 먹는 음식에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우리가 네.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환경 호르몬, 네, 그리고 그 동물성 식품으로부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항생제 같은 거죠. 우리가 네. 이제 학대를 한다라고 하는 공장식 축산이나 상업적 어업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 이런 동물들에 들어있는 항생제, 네. 그리고 또 농약이나 화학비료 같은 것들이 이 지속적으로 음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사나 면역의 어떤 교란이 일으키니까 네. 알레르기나 아토피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은요. 네, 맞아요. 네네.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체력적인 저하, 네, 그리고 체질의 악화나 네. 특히 만성 염증이 많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주부들 입장에서는 요즘 대부분 이제 맞벌이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집밥하는 것도 힘들고 또 아이들은 이제 학교 편의점에 너무 간편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네.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학원을 가면서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 쉽게 노출이 돼서 그런 음식에 아이들이 그 달고 짜고 한 그 맛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러면 몸이 어떻게 보면은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설탕이라든지 가공식품, 나트륨에 좀 더 네네. 그러면은 이러한 아이들의 몸에 쌓여 있는 이 독이 있다 보니까 이게 독이 쌓이면서 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좀 더 이제 집에서 아이들의 이 흐름은 또 아이들한테 편의점에 있는 음식 먹지 마라고 강요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현실상. 그래서 네. 집에서는 어떤 음식을 조금 더 먹으면 이제 어머니 이제 주부들이 엄마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집에서 해줄 텐데 어떤 음식을 좀 먹으면 그렇게 쌓였던 어떤 독을 이제 배출하고 몸의 염증을 좀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요리가 있을까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네. 우리가 어떤 식습관이 몸에 되는 거가 2살 때부터예요. 네. 우리가 2살쯤에 어머님이 이제 아이에게 무엇을 먹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식습관이 평생 좌우가 되기 때문에 네. 고기 위주로 그때 먹이는 것보다 2살 무렵에는 과일, 채소, 곡물을 먹여서 이 아이가 채소를 듬뿍 많이 먹는 그 식습관을 들여놓으면 성인이 돼서도 고기를 먹더라도 채소나 과일, 곡물을 좀 챙겨 먹으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 네. 네, 이런 식습관이 잡히기 때문에 그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는 것처럼 어렸을 때 네. 식습관이 여든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미리 또 고 연령대의 부모님이라면 그런 것들을 또 팁으로 알고 그때는 과일, 채소, 곡물을 더 많이 먹이라는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고기를 보다는 그런 거와 함께 지금 또 우리가 제철인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철은 이제 호박이랑 당근이나 무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된장국을 해주는 거죠. 네. 된장국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애호박이어도 좋고 또는 단호박이어도 좋고, 네, 그리고 당근하고 무, 네, 요 세 가지를 넣고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단백질이 조금 있으면 더 좋으니까 두부,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고소하게 먹이려면 들깨가루 정도를 네. 준비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된장국, 네. 네, 된장국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게 부모님들도 같이 먹고 아이들도 조금 더 감칠맛을 내려면 다시마 물을 좀 내시면 좋아요. 네. 맹물로 하셔도 좋지만 감칠맛을 내려면 다시마를 조금 한 20분 정도 우리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재료가 준비됐으면은
애호박이나 당근, 무는 적당하게 이제 크기 먹기 좋게 썰어 주시고요. 아이 먹기 좋게. 그리고 두부는 이제 깍둑 썰기를 좀 해주시는 거죠. 네. 대파는 종종 썰어 놓고, 뭐 마늘은 다져는 거. 네. 그렇게 하고, 채소죠. 우리 채소인데, 이 다시마를 맹물에 한 20분 정도 우려내면 네. 충분히 우려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된장에 어떤 깊은 맛을 더해줘요. 네. 또한 이제 면역력도 높이는 거죠. 네. 그래서 채소가 준비됐으면 이제 된장을 좀 풀어주는 거예요. 네. 네, 냄비에 다시마 물을 붓고 이제 중불에 좀 끓이다가 된장은 채에 걸러야지만 맛이 깔끔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물 끓이면 이제 된장을 좀 풀어놓고 나머지 이제 채소를 익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호박이 넣기 전에 단호박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이랑 무랑 당근을 넣고 먼저 조금 익혀주시는 거예요. 네. 대략 한 10분이 되기 전에 다 익거든요. 네. 그런 정도 됐을 때 이제 애호박이랑 넣는 거죠. 네. 애호박을 한번 넣어서 후루룩 끓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두부를 한번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두부를 넣고 요게 또 한번 후루룩 끓고 나면 파 마늘을 넣으면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네. 근데 고기에 들깨가루로 한 스푼 넣는다. 이러면 네. 이제 맛이 조금 고소해지니까요. 네. 아이들은 우리 어르신들이나 뭐 어른들은 여기까지 들깨가루 안 넣어도 잘 먹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좀 된장 냄새를 조금 기피할 수 있으니까 네. 그때 들깨가루를 좀 넣어서 된장 향을 아이들에게는 조금 들깨가루를 조금 해주면 고소한 맛과 함께 아이가 면역도 올리면서 우리 또 무가 지금부터 먹어야지 또 폐 기능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체온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된장국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좀 질문이 생겼는데요. 된장국을 끓이는 것은 아마 각각 가정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레시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된장국을 이렇게 팔팔 끓이면 우리가 이제 된장국을 먹는 것은 장내 유익균에게 먹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건강 좋아서 뭐 면역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된장국을 먹는데 된장국을 이렇게 처음부터 팔팔 끓이게 되면 괜찮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좀 나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두 가지를 좀 나누는데 우리가 기존의 된장이라는 그 깊은 맛과 함께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팔팔 끓여서 먹으면 우리 많은 좋은 균이라고 하는 균들은 조금 많이 손실이 되겠죠. 네. 그 방법이 하나가 있지만 우리가 바로 끓여서 먹는 그런 기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된장국은 그렇게 해서 먹고 오히려 된장에 있는 것보다는 청국장을 조금 활용해서 네. 우리 청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고초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균이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많은 연구 논문에서 아이들의 집중력이나 뇌 기능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균인데도 불구하고 끓이면 다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제 보통 요리를 해서 내놓으면 된장 같은 경우에 조금 끓여서 내놓고요. 그 위에 청국장을 좀 넣어서 그 균을 좀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아이들에게 그 된장의 냄새들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2살 때부터 된장을 먹였으면 네.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먹지만 2살 때 된장 맛이나 청국장 맛이 익숙하지 않으면 네. 그 무렵에 잘 안 먹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그 아이들에게 생 된장이나 생 청국장을 먹인다면 놀라워할 거예요. 네네. 네, 안 먹을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발효식품을 끓였을 때 네. 소화를 돕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정도만 해도 크게 만족스럽게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좋은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에게는 국이나 찌개 이런 탕 종류라도 된장을 먹어서 이 아이들에게 발효식품에 살아있는 균을 그래도 끓여줄 때도 살아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우선 먹이는 게 더 좋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식습관이 형성이 잘 되어야만이 어른이 돼서도 이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요즘 이제 많이 그 우리나라 식단도 서양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은 의외로 그 일찍 조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성조숙 네, 중이죠. 성조숙 중이라든지, 네, 비만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제 많은 아이들 힘들어하는데, 이제 지금 특히 이 지금 한절기철에 아이들이 이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이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약을 사서 이렇게 면역력 높이는 게 아니고 이런 된장국을 이용해서 이 장의 건강을 유익균을 환경을 좋게 하면은 면역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된장이나 이런 거를 끓여서 우리 발효식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끓였을 때 균이 조금 많이 손실이 되는 부분은 우리 위대한 김치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요즘 여전히 애들이 김치를 안 먹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요플레 요구르트를 먹었을 때 그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가지 못하지만 네. 우리 김치는 1ml에 1억 마리의 유산균이 있거든요. 와. 그래로 그러니까 대장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럼요. 네. 네네. 그래서 현명한 엄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아이에게 어떤 통곡물 밥을 꼭꼭 씹는 거와 네. 된장국에다가 김치 정도만 네.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이면 네. 이게 결론은 독소 배출을 만들어주는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건 2살 때부터 이런 거를 먹였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로 가서 이거를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부모님들이 다른 거 안 먹는다고 해서 자꾸 설탕이나 어떤 기름진 음식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보다 네. 집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먼저 이런 것들을 꼭꼭 씹으면서 네. 네, 아이에게 자꾸 보여주는 그 식습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꼭 필요하고 네. 집에서 이런 거 말고는 먹을 게 없다라는 걸 자꾸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식습관을 들여야지만 이제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더 심하게 아이들끼리 잘 먹잖아요. 네. 네, 가공식품을. 그런데 20살 청년이 됐을 때 이 아이가 계속 편의점에 가는 거냐 아니면 분식점에 가냐 네. 내지는 식당에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네, 우리가 편의점에 있는 김밥과 분식점에 있는 김밥과 또 식당에서 나오는 비빔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우리가 첨가물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정도 네, 차이인가요? 네, 그럼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김밥과 사발면을 먹고 나오면 대략 식품 첨가물을 40개에서 60가지를 먹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분식점에 가면 그만큼 먹지 않을 거고 우리가 네. 식당에 가면 그거보다 적은 양을 먹을 거라는 거죠. 네. 네. 뭐 문제는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비껴갈 수 없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네. 하지만 우리 20살이 돼서 자기 의지대로 뭔가 식습관을 정할 때는 어릴 때 먹었던 그 식습관대로 내가 바깥에서 외식을 하는 거죠. 그때 적어도 식당을 찾아갈 수 있겠죠. 네네. 가서 비빔밥을 먹는 게 훨씬 더 식품 첨가물을 먹을 확률이 점점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 당뇨, 비만 이게 지금 아이들도 있지만 지금 20대, 30대가 돼서도 지금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네. 네, 그렇게 약을 먹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 이제 그런 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식습관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주로 이제 편의점에서 먹는 것에는 많은 어떤 첨가제들이 들어있고 40가지가 넘을 수 있다는 말에 좀 충격적인데요. 네. 네. 가공식품이 이제 그렇고 이제 설탕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과자, 나트륨 이렇게 그 편의점에 있는 음식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데
좀 이제 집에서는 이제 아이들에게 요즘 이제 트렌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는 좀 더 아이들이 입맛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좀 가볍게 이제 집에서 좀 먹을 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니까요. 비싸게 어떤 영양제를 사 먹이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이제 환절기철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제 된장국을 소개해 주셨고요. 된장국에 그 조금 나중에 이제 그 청국장을 넣어서 면역력을 더 높이는 어떤 아이디어 팁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아이들의 먹는 음식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환절기철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어떤 레시피를 우리 유기농 문화센터 강성미 원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요. 원장 선생님,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거 1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